교수님 안 들리세요? 저는 들리는. 아, 네, 이제 네, 들립니다. 들리세요? 네네. 네. 그 커서가 보였나요? 네, 잘 보여요. 아, 예, 그럼 그냥 커서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목표는 이제 그 치태 세균을 제어하고 세균 감염에서 세균 감염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그 세포맥의 적응 면역의 역할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천 면역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시간, 2주에 걸쳐서 들었고, 그다음에 적응 면역 강의를 한번 들었죠. 그러면 이제 실제 그런 구강 질환에서 어, 세균의 감염에 의한 구강 질환에서 어, 그 적응 면역의 역할, 그래서 세포성 T 림프구에 의한 적응 면역, 그다음에 체액성 적응 면역, 항체에 의한 적응 면역의 역할을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준 과제죠. 53세 남성 환자가 상하 우측 잇몸이 붓고 쑤신다고 한다. 증상을 느낀 지는 수개월이 되었고 증상이 있다 없다를 반복했는데 특히 과음을 하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할 때 증상이 심해졌다가 다시 며칠 후 사라짐을 반복하였다. 검진을 해보니 15에서 17번 치아에 5 내지 7mm의 프로빙 파켓 뎁스가 관측되었고 파노라마 사진에서 치조골 파괴도 관찰되었다. 자, 일단 스케일링을 포함한 비외과적 치주 치료와 이솔질 교육을 시행하고 3개월 후에 관찰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치료 그 순서죠. 그래서 3개월 후에 재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치은 연상에 치태의 침착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치주낭 측정 시 16번과 17번 사이는 5mm를 초과하고 출혈이 관찰되었으며 프로브에 의해 치은 연하에 남아있는 치석으로 추정되는 거칠면이 느껴져서 이제 추가로 외과적 치주 치료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퀘스천이 수개월간 잇몸에 붓는 증상이 반복될 때 치은 조직에 어떤 면역세포 침륜이 일어났을까? 네, 그러면 그러한 면역세포는 치태세균 제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질문이거든요. 자, 첫 번째 우선 여기 우리 신승호 학생이 어떤 면역세포 침륜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답변부터 부탁하겠어요. 네, 교수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네요. 일단 침윤되어 있을 걸로 예상되는 면역세포는 NK셀, 플라즈마셀, 그리고 CD4, CD8, 뉴트로필, 매크로페이지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NK셀 얘기를 했고요. CD4, CD8 T셀 얘기했고요. 그죠? 네, 네, 플라즈마 셀, 뉴트로필, 뉴트로필, 매크로페이지. 예, 네, 그러면 그거를 선천 면역 세포와 적응 면역 세포로 좀 구분해 볼래요? 일단 선천 면역으로는 뉴트로필이랑 매크로페이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천 면역으로는 그 림포사이트에 해당하는 CD4, CD8 T셀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NK셀은요? NK셀은 선천 면역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죠. 그죠? 선천 면역 세포가 뭐고, 적응 면역 세포가 뭔지,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잘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면역세포가 치태세균 제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승호가 다른 우리 친구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겨주세요. 어, 친한 친구. 이게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혹시 교수님께서 정해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 나는 친구가 시키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은 저는 그 7번 김경진 학생에게 네,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네네. 그럼 김경진 학생 얘기해 주세요. 네. 혹시 질문 한 번만 더 말씀해 아, 주시면 지금 여기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러한 면역세포들이 관찰이 되는데 치태세균 제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 자, 치태세균이라 하면 여기 그림에서 이게 우리가 치은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면역세포는 여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면 조금 더 여기가 보라색으로 많이 보이죠. 이거 이제 헤마토실린 앤 이오신 염색한 거에서 요쪽 B번이를 한 데가 이제 보라색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핵으로 염색된 게 많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이제 면역세포들이 많이 침륜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포와 여기로 온 세포들이 여기 치태세균은 요 바깥쪽에 있단 말이에요. 치태세균 제어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합니다. 네. 일단 치태세균 제어에 치은 열고나 아니면 뭐 파괴된 혈관을 통해서 세포들이 빠져나가서 먼저 뭐 T셀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하고 그다음에 또 직접 죽이는 작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B셀 같은 경우는 항체를 분비해가지고 옵소나이제이션이나 뉴트럴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치태균 제어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뉴트로필 같은 경우도 얘는 선천 면역에 좀 더 집중돼 있긴 하지만 항상 많이 있는 애들이니까 나와가지고 일단 식균작용하고 그 다음에 진짜 급한 경우에는 뉴트로필 네트 작용을 통해서 균들을 억제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아요. 김경진 학생이 아주 비교적 대답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뉴트로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천면역단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중요한 포식세포고, 이 치은 조직에서 뉴트로필의 중요한 역할은 또 뭐냐면은 임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도 이 뉴트로필이 항상 정tional 에피셀리움을 통해 가지고 치은 열구로 나가서 거기에 있는 치태세균의 포식을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치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뉴트럴라이제이션과 옵소나이제이션 기능 잘 얘기를 해줬고요. 또 컴플리먼트 액티베이션 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T세포 같은 경우, T셀 같은 경우에 얘가 직접 세균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느냐 하면 T세포가 세균을 직접 죽이지는 못하죠. 자, 여기서 T세포가 세균 감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미흡한데,
경진이가 다른 친구한테 한번 도움을 청해 볼까요? 근데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킬러 T셀이 음흠. 하는 작용이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었나요? 아, 킬러 T셀은 그 세포를 죽이긴 하죠. 그러면 지금 지금 경진이 얘기는 킬러 T셀이 세포를 죽인다. 그럼 어떤 세포? 감염된 본인 세포? 그렇죠? 감염된 본인 세포. 그러면 세균에 감염된 본인 세포? 그래서 네. 여기서 네. 세균에 감염된 본인 세포를 죽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뭘 예. 죽이나요? 자, 그거를 한번 다른 친구한테 한번 부탁해 봅시다. 그럼 95번 황성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네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시트에 침착이 없는 상태고. 그 T셀이 사이토톡식 T셀이 있고 헬퍼 네. T셀이 있는데 이 네네. 경우에는 뭔가 염증 세포들을 많이 리크루션 할 수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이것저것 분비할 것으로 생각되면 되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헬퍼 T셀인 CD4 T셀 이 종류가 TH1, TH2, TH17이 있는데 네. 이제 막 IFN 감마 같은 거를 TH1이 분비해서 이제 IgG 형성을 하고 또 마크로파지 활성화를 촉진시켜서 M1 마크로파지로 분화를 도와서 이제 포식작용을 활성화하는 작용이 있을 것 같고 또 네. TH2셀 같은 경우엔 IL3이랑 인터루킨 3이랑 4를 분비를 해가지고 M2 마크로파지의 분화를 이제 나중에 이 같은 경우에는 수개월간 잇몸이 부었으니까 어느 정도 적응 면역으로의 이환도 있고 또 선천 면역이 이제 리페어되는 과정을 계속 다 갖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일어나서 티슈 리페어 촉진하는 작용도 일어났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TH17셀 같은 경우엔 인터루킨 17 분비해서 류코사이트랑 티슈셀 자극해가지고 뉴트로필을 더 리크루트하는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 대답 잘해줬고요. 아까 근데 경진이가 명확하지 않았던, 몰랐던, 그러면 헬퍼 T셀이 하는, 헬퍼 T셀, 미안. CD8 파시티브 킬러,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가 CTL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역할. 킬러, 예, CD8 T셀이 아까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고 그랬는데 어떤 세포를 죽일까요? 그 MHC2에다가 안티젠을 프리센팅한 그런 감염된 덴드리틱 셀 같은 경우를 죽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돼가지고 또 다른 세포들도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면 죽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지금 헬퍼 T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계속 졸업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얘기를 해줬고요. 근데 그 CD8 T셀의 역할은 아직도 조금 미흡한데, 그러니까 CD8 T셀이 어떤 역할을 하는 세포인지에 대해서 아직 아마 이거와 관련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형우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최형우 학생. 네, 교수님 들리시나요? 네,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헬퍼 T셀의 역할이 잘 얘기가 되었는데, 아까 그 CD T셀이 분화돼서 만드는 킬러,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가 하는 일이 뭔지, 그냥 죄송해요. 일반적인, 잘 네, 잘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었을 텐데, 그러면은 다른 친구한테 한번 그 도움을 청해 보세요. 잠깐만. 네, 39번 신마리아 학생한테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리 학생 얘기해 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제 생각에는 CD T셀이 MHC1을 세포 수용체를 통해서 인식을 해서 네. 성숙한 사이토톡식 T셀이 돼서 간접적으로 죽이는 것 같습니다.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아니 직접 죽이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네. 아까 감염된 세포를 죽인다 그랬는데 네. 어떻게 감염된 세포를 죽일까? 감염된 왜 감염된 세포?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 T셀이 CD4, CD8 T셀, CD4, CD8 T셀이 있고, 아까 CD4 T셀은 헬퍼 T셀이 된다. 그리고 헬퍼 T셀 하면 여러분들은 사이토카인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CD8 T셀은 킬러 셀로 돼서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거 역할을 하죠.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서 MHC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또 MHC 정도는 꼭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CD8 T셀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클래스 1에 로딩된 것을 인지를 하는 거고요. CD4 T셀은 클래스 2에 로딩된 것을 인지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세포 내에서 그 항원을 수집하는 영역이 달라요. 그거 혹시 기억하는 학생이 있을까? 그 클래스 1의 경우에는 그 항원을 수집하는 부위가 사이토졸에 있는 항원을 수집합니다. 근데 클래스 2는 베시클 내에 있는 항원을 수집을 해요. 그래서 MHC 클래스 2에 이제 로딩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면 무슨 뜻이냐? 사이토졸에 항원이 있으려면 주로 사이토졸에서 직접 그 바이러스와 같이 사이토졸에서 자기의 복제를 해서 항원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CD8 T셀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바이러스 감염을 딱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또 튜머셀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CD4 T셀이 인지하는 이제 MHC 클래스 2는 베시클에 둘러싸여 있는 데서 항원을 수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엔도좀이나 파고좀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런 항원들은 다시 말해서 그 엔도사이토시스나 파고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수집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세균들에 대해서 그 이제 덴드로이딕 셀이 엔도사이토시스를 하든 포식을 하든 해가지고 그 항원을 수집해서 CD4 T셀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염된 세포에서도 세균들이 대부분은 엔도점이나 파고점에 이제 위치를 하니까. 자, 근데 이제 간혹 세균이 그 파고점에서 탈출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사이토졸로. 예, 그런 경우에 사이토졸로 탈출할 경우에는 이제 CD8 T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치태 세균은 조직 밖에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세포 중에서 이 치은 열구를 쪽으로 나가는 세포들은 대부분이 뉴트로필이고요. 모노사이트도 좀 나갑니다. 근데 T셀은 별로 많이 나가진 않아요. 거의 나가진 않아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헬퍼 T셀들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 이렇게 진지발 플루이드 GCF로 통해서 아까 GCF와 함께 플루이드와 함께 나가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이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잇몸 수술을 할 때 절제한 치은 조직으로 절편을 만들어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A는 헤마토실린 이오신 염색을 한 거고요. 여기 B번에서는 퓨저박테리움 뉴클레아툼 하고 C번에서는 포필로마스 진지발리스의 특이적인 프로브로 인시추 하이브리데이션을 수행을 해서 보니까 여기 거의 전 치은 조직에 그 세균이 관찰되지만 특히 염증 세포가 많이 보이는 이 B 부분, 요 부분에 이제 더 많이 이제 세균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균을 제거하는데 여기서 관찰되는 염증 면역 세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균이 이제 밖에 치태세균이 존재하는 것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조직을 들여다보니 자, 여기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약간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배율에서도 F뉴클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크게 관찰이 되고요. 피신지발리스도 여기 이런데 저배율에서도 관찰이 되는데 A 부분은 지금 여기고요. 그다음에 B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보면 이런 확실히 세균이 많이 있고요. C 부분은 이제 정션 에피셀륨하고 반대편에 있는 오랄 에피셀륨 밑에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치태는 이쪽에 위치하고 물론 바깥쪽에 굉장히 좀 하이진이 안 좋은 사람들 그 치경부에 막 이렇게 치태가 쌓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오랄 에피셀륨도 그 세균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랄 쪽에서도 이제 세균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 지금 환자의 경우에 지금 B 영역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세균이 관찰이 되고 여기나
C번에서는 비교적 적은 양의 세균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세균에서 이제 염증 면역세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서영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교수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게 그 1번 답변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긴 했는데, 네. 네, 일단 준비한 답변은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T 헬퍼 셀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TH1 셀은 이제 마이크로파지를 M1 형태로 만들고, TH17이 뉴트로필 리크루트먼트를 증가시켜서 앞에서 F 뉴클레어텀이나 P 진지발리스를 이제 식균 작용으로 제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follicular helper T셀과 B셀이 작용을 같이 해서 플라즈마 셀로 분할을 해가지고 프로테인 엔테진을 제거하고 또 B셀 단독으로 플라즈마 셀로 분화해서 폴리사카리드와 리피드 항원을 제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답변을 잘 했습니다. 자, 사실 그러면 밖에 있는 세균하고 안에 있는 세균하고 뭐 어떻게 다를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자, 굳이 우리가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은요.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여기 정션 에피셀리움을 통해서 T 림포사이트가 이렇게 잘 거의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TH1 셀이 매크로페이지를 M1 타입으로 액티베이션을 할 때 사이토칸을 이용하는 거는 동일하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는 모노사이트에도 똑같이 인터페론 감마를 제공을 할 수는 있지만 서피스 컨택을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더 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항원에 있어서 항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거의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GCF에서 중요한 거는 IgG가 훨씬 많기 때문에 IgG가 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자, 일단은 이 부분 아까 TH1 셀의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TH1 셀에 의한 매크로페이지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가서 조금 보고 올게요. 예. 지금 이 그림에 인터페론 감마만 나와 있지만 사실 매크로페이지가 프레젠트하는 엔티젠을 MHC2 엔티젠에 로딩된 엔티젠을 TH1 셀이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인터페론 감마뿐만이 아니라 서피스 프로틴인 이제 CD40 리간드가 APC가 발현하는 CD40에 바인드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액티베이션 이펙터 몰레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작용이 티슈 내에서는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진지발 서커스에서는 작용할 수 없게 되겠죠. 음, 이 부분은 이따가 여기서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한테 추가 보충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항체의 동형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IgM이 있고, IgG가 있고, IgA가 있고, IgE가 있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타액에서 가장 많은 것은 동형은 무엇일까요? 민경이 혹시 기억하세요? 김민경 학생? 네, IgA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IgA는 우리 몸의 모든 바디 시크리션에서 분비되는 분비형 secretory IgA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타액에서도 타액선에서 분비되는 타액에도 IgA가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이제 GCF에서는 이제 IgG가 훨씬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블러드, 그러니까 GCF는 기본적인 성분은 블러드에서 플루이드 성분이 티슈 플루이드잖아요. 진지발 크레비큘라 플루이드는 사실 티슈 플루이드고, 티슈 플루이드는 블러드의 플루이드 성분이 이제 티슈 플루이드인 거죠. 그래서 블러드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게 대부분의 성분이고, 블러드의 가장 농도가 높은 것은 IgG예요. 평균적으로 한 10mg per ml 있다 그러면 IgA는 한 2mg per ml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발 크레비큘라 플루이드에는 이 IgG가 가장 많은 양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IgM 같은 경우에 IgM도 이제 블러드에 평균적으로 한 1.5mg per ml 정도 있어서 블러드에 IgA도 IgM만큼 거의 비슷하게 많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은 우리가 혈액에 있는 거 하면 IgG, 그리고 이제 IgM도 많다 생각을 하고, 분비, 시크리션 되는 거 하면 IgA를 생각을 하고, IgE는 혈액에는 거의 없고 다 메스트셀에 가 있다. 메스트셀에 가서 붙어 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뉴트럴라이제이션, 옥소나이제이션, 컴플리먼트 액티베이션 네 의해서 항체가 감염된 세포, 아까 치은 조직에 감염된 세포나 아니면 치태세균을 제어하는 데도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IgG가 다 잘 합니다. 모든 항체에.
기능을. 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이 확대해서 보면 이제 여기 뉴트로필도 보이고 합니다. 예,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보이는 분홍색 이게 뭔지 알아요? 이 물결 모양의 이 분홍색 모양, 분홍색의 물결 모양이 과연 뭘까? 콜라겐 같습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얘가 콜라겐이죠. 콜라겐 파이버들이 결합 조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부분에 보면 콜라겐 파이버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채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쪽 한참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이 영역을 보면 거의 안 보여요. 세포 사이에 완전 휑하게 비어 있는 거를 보일 수 있죠. 약간 뭐 실 정도 보일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여기에서 강력한 티슈 디스트럭션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콜라겐의 디스트럭션은 사실 이 침투한, 그러니까 P 징지발리스 같은 세균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강력한 프로테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균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또 뉴트로필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뉴트로필이 강력한 프로테이스들을 많이 릴리즈, 엘라스테이즈 같은 것들을 많이 릴리즈를 할 수 있고 네트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티슈 디스트럭션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A는 보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만큼 이제 디스트럭션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C번하고 비교해도 또 다르죠. 왠지 아주 성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A번 요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인펙션하고 인플로메이션 그다음에 이뮨셀에 의한 클리어런스가 지나간 에어리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진행을 하면서 퍼켓 뎁스가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 퍼켓 에피셀리움이 이렇게 길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진행을 했고 인펙션이 일어났고 이뮨셀들이 와서 클리어런스를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M2 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리페어가 됐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리페어가 되지는 않았네요. 그래서
네.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좀 추가 설명을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건강한 시은에서도 이거는 정말 20대 초반 뭐 22세였나? 네, 그렇고요. 크라운 랭스닝을 위해서 절제한 시은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클리니컬리 헬시한 사람인데 보면 에피셀리움의 형태는 일단은 굉장히 아주 굉장히 헬시하고 우리가 어떤 정셔널 스트럭처 같은 거를 봤을 때도 그러한 구조가 굉장히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이제 제대로 잘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셔널 에피셀리움 요쪽에는 여러분들이 봐도 여기 인포메이션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염증 면역세포들은 여기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CD4 T셀, CD8 T셀들이 있고 이거는 지금 B셀 마커예요. CD20가. 이게 CD20가 근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컬러가 좀 번져서 그렇고 셀 수가 T셀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CD138은 플라즈마 셀 마커인데 여기 상피에도 발현을 하는 마커라서 그렇지 플라즈마 셀이 이 상피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헬시한 사람에서 보면 플라즈마 셀은 거의 안 보여요. 네, 근데 치주염 병소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FOXP3는 이제 regulatory T셀의 마커인데 그래서 이제 헬퍼 T셀 중에서 헬퍼 T셀의 펑션을 이제 서프레스하는 셀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헬시한 사람들에서 거의 안 보이고 이제 이렇게 염증이 진행이 돼서 인필트레이션 많이 되면 이제 서프레시브한 T셀도 이제 증가가 된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어떤 B셀이나 이제 플라즈마 셀 같은 경우에 플라즈마 셀 그러니까 특히나 B셀의 인필트레이션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명확하게 어떻게 여기 B셀이 왜 인필트레이션 되시?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웠었고요. 사실 지금도 어떤 여기서 인필트레이션 된 B셀의 펑션에 대해서 아주 에비던스가 명확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 그러면 B셀이 인필트레이션에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의문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배웠을 때 강의를 들었을 때 이러한 어댑티브 이뮤니 리스폰스에 참여하는 T셀하고 B셀이 액티베이션, 항원을 만나서 액티베이션 되는 부위가 어디였죠? 아까 경진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강의 들었을 때 네. T셀과 B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곳이 어디라고 배웠나요? T셀은 성숙하는 곳이요? 아니요. 항원을 만나서 액티베이션 되는 것. 뭐 림프절? 맞아요. 림프절이나 뭐 이제 이제 스플린이나 B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컨더리 림포이드 티슈라고 하는 곳에서 항원을 만나서 액티베이션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사이머스랑 본메로에서 만들어진 T셀과 B셀이 우리 몸을 계속 순환하잖아요. 리서큘레이션 하면서 뭐 감염이 일어났나 감시를 하는 거죠. 감시를 하면서 다니는데 우리 몸의 모든 티슈로 나가게 되면 이제 그런 순환해야 되는 에어리어도 더 늘어나고 이게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T셀, B셀, 그 다음에 덴드리틱 셀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인터랙션 하면서 면역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 최적의 영역이 아닌 거죠. 일반 이런 페리페럴 티슈는 감염 부위는 그러한 일을 하기에 최적인 에어리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감염 부위에 이런 식으로 B셀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의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B셀도 엔티젠 프리젠팅 셀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플라즈마 셀도 대부분의 경우 플라즈마 셀은 항체를 이제 오랫동안 만드는 애들은 이제 본메로우로 가서 거기서 계속 만들어서 블러드를 통해서 이제 항체를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감염 부위에 이렇게 플라즈마 셀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이 감염 에어리어에서 직접 그 항원에 스페시픽한 항체를 시크리션해서 빨리 대항하게 할 거다라는 꼭 그냥 막연하게 이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메로에 가서 그 혈액을 통해서 하는 거랑 여기서 시크리션 하는 거랑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더 직접적으로 빨리 작용을 할 것이다.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TH1, TH2 여기서 이제 그 TH1 셀과 TH2 셀에 의한 이제 티슈 리페어, TH17 셀에 의해서 그 뉴트로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제 뉴트로필이 더 포식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에피셀리알 베리어도 이제 강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헬퍼 T셀의 기능이거든요. 자, 그런데 치주염에서 이런 헬퍼 T셀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된 거에 의하면 그 부분을 내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충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건강한 사람의 이거는 시은 조직에서 그러니까 싱글셀로 이렇게 셀을 갖다가 분리를 한 다음에 플로사이토메트리 항체로 이제 그 마커 스테이닝을 해서 플로사이토메트리로 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건강한 사람하고 치주염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백혈구에다가 이제 게이팅 백혈구만 쭉 모아가지고 본 건데 일단 보면은 세포가 백혈구가 일단 수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다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치주염 환자의 시은 조직에는 그 면역세포, 백혈구들이 훨씬 더 많은 수가 인필트레이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의 그래프는 여기에서 이제 그래놀로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덴드리틱 셀 매크로페이지에 속하는 애들하고 림포사이트에 속하는 애들을 나눠서 이 림포사이트를 T셀하고 이제 B셀 마커로 나눠서 이제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다른 거에 있어서는 이제 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고 이제 그래놀로사이트만 이제 치주염에서 많이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그래놀로사이트는 거의 다 뉴트로필이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본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앱솔루트 넘버를 본다 하면은 넘버에 있어서는 모든 셀에 있어서 치주염 환자가 더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량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T셀을 CD4하고 CD8으로 나눠가지고 그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하는 셀과 IL-17을 분비하는 셀로 나눠서 봤죠. CD8 T셀 같은 경우 거의 다 이제 다 이제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CD4 T셀을 본 거고요. 얘는 이제 T셀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블러드하고 림포이드 티슈에 이제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T셀 리셉터의 그 체인이 알파 체인과 베타 체인으로 구성된 T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수의 감마델타 T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마델타 T셀은 T셀이지만 약간 선천 면역과 비슷한 성격을 띠어서 훨씬 더 빨리 작용을 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링 네가티브라는 것은 이제 그 림포이드 계열에서 그 분화가 됐지만 B셀 리셉터나 T셀 리셉터가 없는 그 인넷 그 림포이드 셀이라고 요즘 이제 또 새로 아이덴티파이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ILC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다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CD4 T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IL-17을 분비하는 다시 말해서 T17 셀들이 치주염 환자에서 지금 여기 헬스랑 비교를 했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우스 시스템에서 이러한 거를 또 테스트를 했을 때 치주 병원균에 해당하는 그 피에슨지바리스 같은 것을 이제 이너큘레이션을 해서 주면 마우스에서도 TH17 셀이 분화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보여주지, 그러니까 이 논문에 있지만 지금 이 그림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마우스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환자에서도 그런데 이러한 TH17의 그 증가가 치주 병원균에 의해서 유도된다라는 것이 이제 마우스에서 알려졌다라는 거고요. 이 환자에서 이렇게 치주염의 시비어리티하고 IL-17을 분비하는 CD4 T셀의 그 숫자가 보면 이렇게 파시브 코렐레이션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주염의 경우에 그 TH17 셀의 증가가 그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2주 이후에 배우게 될 2주나 3주 후에 배우게 될 그러한 그 알베올라 본 디스트럭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아까 조금 돌아가서
TH1, TH2 지금 TH17 셀의 기능을 봤을 때 TH17 셀은 뉴트로필 리크루트하고 액티베이션을 해서 세포 밖에 있는 이스트라셀룰라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TH1 셀은 매크로페이지 액티베이션해서 이제 인트라셀룰라 패소젠을 제거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여기서 인트라셀룰라 패소젠뿐만이 아니라 매크로페이지가 포식하는 밖에 있는 그 패소젠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분명히 TH17 셀도 그 치주염에서 감염된 세균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실제 치주염 환자에서 관찰되는 것은 얘가 증가되는 것이 그렇게 그 병의 그러니까 병의 치료에 병을 제어하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억제하는 역할, 그러니까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진지발 티슈에서 보면 이렇게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에 이제 세균이 존재하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데는 여기는 뻥 뚫린 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커넥티브 티슈에서 뭐가 없는 그 빈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빈 공간에 있는 세균들은 세포 밖에 있는 세균들이죠. P. 진스바레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밖에 있는 것보다는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세균들이 이제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 가설이라면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세균들을 제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 TH1 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TH1 셀보다 TH17 셀이 증가가 되었을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균들의 클리어런스가 제대로 좀 안 되는 거는 아닐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치주염에서 그러면 헬퍼 T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TH1, TH2, TH17. 그래서 TH1은 매크로페이지, TH17은 그 뉴트로필 액티베이션에서 밖에 있는 이렇게 밖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고 TH1은 매크로페이지를 액티베이션해서 매크로페이지가 포식한 세균을 킬링하는 것을 도와주고 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치주염의 환자에서 보면 TH17 셀이 증가되어 있고 TH17이 그 증가되어 있을수록 시비어리티가 심하더라. 그래서 별로 이 클리어런스 어떤 질병 제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번으로 갈게요. 자, 치주염 환자군에서 P-진바레스에 대한 혈청내 항체와 관찰한 3가지 세균에 대한 타액내 IgG 항체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항체는 치태 세균과 치전 조직에 침투한 세균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기여할까? 이 부분 아까 이제 이미 좀 대부분 얘기가 나온 거지만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갑시다. 자, 이 부분은 오태석 학생이 발표하는 게 아니고 친구를 한번 추천해 주세요. 저는 3번 고재경 학생에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3번은 저는 일단 그 IgG가 혈청에서 증가한 뒤에 GCF를 통해서 타액으로 빠져나가서 타액에서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이렇게 증가한 IgG가 옵소니제이션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의 파고사이토시스를 파고사이토시스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또, IgG는 또 그 박테리알 톡신에 붙어서 뉴트럴리제이션에도 관여를 한다고 알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컴플리멘트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데 C3를 이제 C3A, C3B로 분해해서 C3A는 케모카인으로 작용하고 C3B는 옵소니제이션에 기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뉴트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 도움을 줄까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까 박테리아 톡신에 대한 뉴트럴라이제이션, 그리고 또 혹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옵소나이제이션에 의해서 포식을 돕고 박테리아 톡신에 대한 뉴트럴라이제이션, 그리고 컴플리먼트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또 컴플리먼트가 포식을 돕고 또 리크루트를 다른 염증세포 리크루트하는 거에 더 도움을 주고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컴플리먼트 시스템이 이제 박테리아를 직접 킬링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그 모든 스피시스를 하는 거로는 같지 않고 이제 나이제리아 계열에 속하는 애들만 이제 그 디렉트 컴플리먼트에 의한 킬링에 서스톱을 하다. 그 정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뉴트럴라이제이션. 항체에 의한 뉴트럴라이제이션을 조금 더 얘기를 추가로 한번 한다면요. 그러니까 치은 열구에 있는 치태세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치태라 하면 바이오필름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들 바이오필름 정의는 알죠? 그래서 치태라 하면 바이오필름과 동의어인데, 그러니까 바이오필름 형태로 있는 건데요. 그 항체들이 바이오필름 형성하는 그 어드헤신 같은데 항체가 만들어진다면 바이오필름 형성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톡신이 아니더라. 세균의 톡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루런스 팩터의 항체가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T 진지바리스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프로티에이즈인 진지페인 같은 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진지페인에 대해서 항체가 바인드가 돼서 걔가 펑션을 못한다. 그러면 그 T 진지바리스의 비루런스를 상당히 억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진지페인 같은 경우에 티슈 내로 들어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티슈 내로 감염되는 것도 억제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트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세균에 대한 뉴트럴라이제이션은 조직 밖에서는 뉴트럴라이제이션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톡신. 하긴 톡신. 수정하겠어요. 수정. 그 조직에 침투한 경우에서도 톡신에 대한 것은 뉴트럴라이제이션, 항체에 의해서 뉴트럴라이제이션 기능으로 억제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엔도톡신 같은 거, 그럼 음성세균인 아우터멤브레인 컴포넌트가 엔도톡신이죠. 그러면 엔도톡신은 다 그 인포메이션 유발하는 그런 인자인데 거기에 항체가 결합을 해서 그런 역할을 억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3번 질문에서는 여러분들이 IgG 항체에 의한 3가지 중요한 펑션, 이펙터 펑션, 그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질문 Q4, 스트레스가 심할 때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아까 고경표 학생이었나? 그 다음 친구 한번 불러주세요. 저는 72번 이현서 학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서가 대답해 주세요. 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 분비가 될 텐데 그런 게 면역세포 수용체에 작용해서 걔네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내보내기 때문에 염증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를 해서 한다. 그럼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더 심하게 할 거다라는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된다. 그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사실 이 치주용 컨디션에서 실험적으로 증명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와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러면 다른 친구 한번 불러줄래요? 저는 85번 사이나님을 지목하겠습니다. 하윤아. 네. 네. 일단 급성 스트레스의 경우랑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급성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작용하고, 만성 스트레스에서는 콜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콜티졸 같은 호르몬은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급성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뭔가 타이트 정션 프로틴인 클라우딘 같은 단백질에 작용을 해서 에피셀리얼 퍼미어빌리티를 늘리기 때문에 세균들이 침투하는데 더 용이해져서 염증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나가 얘기한 게 약간 좀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급성하고 만성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가 조금 그 혼합해서 얘기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을 그러면 내가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이건 뭐. 지금 이거는 이제 그 혈청에서 아니 살라이바에서 이러한 IgG가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럼에는 IgA보다 IgG가 한 5배 정도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결과를 잠깐 설명하고, 잠깐만, 이거 내가 주소가 없네. 아니야. 네,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아까 타액에서 IgG가 증가됐다. 잠깐만요. 네, 배터리를 좀 가져와야 되겠어요? 잠시만.